민혁의 등이 영선의 가슴에 닿아 있었다. 레슨이라고 부르기엔 두 사람 다 이미 피아노를 보고 있지 않았다. 영선의 팔이 민혁의 양쪽을 감싸며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은 자세였는데 처음엔 그랬다. 처음엔 레슨이었다. 그런데 민혁에게 등을 조금 더 기댔다. 의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 조금이었다. 영선의 숨이 민혁의 목덜미에 닿는 거리였고 민혁의 어깨가 영선의 쇄골 아래를 누르는 압력이었다. 38의 여자가 20의 남자 등에서 느끼는 체온이 이 온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영선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힘을 잃었다. 피아노가 울었다. 누른 게 아니었다. 두 사람의 무게가 건반 위로 쏟아지면서 눌려서는 안 될 것들이 한꺼번에 눌렸고 레슨실 안에 불협화음이 가득 찼다. 아름답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불협화음이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정직한 소리는 없었다. 민혁이 고개를 돌렸다. 영선의 얼굴과 그의 얼굴이 한 호흡 거리였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을 위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레슨 시작합니다. 챕터 1 끌림. 피아노 소리가 멈춘 날을 영선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기억이 됐다. 그게 더 정확했다. 도쿄 공연 이틀 전 새벽 숙소 연습실에서 혼자 쇼팽 연습곡 25번을 치던 중이었다. 손목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뚝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단순하지만 실제로 그 소리가 났고 그 다음 순간 영선의 오른손은 건반 위에서 힘을 잃었다. 인대 파열이었다. 수술을 3번 했고 재활을 2회 동안 했으며 다시 건반 앞에 앉을 수 있게 됐지만 고난도 연주는 다시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건 3번째 수술 후였다. 그날 이후 영선은 울지 않았다. 울어야 할 것 같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감각이 마비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어딘가에서 각오하고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와 그랜드 피아노 덮개를 닫았고 석 달 동안 열지 않았다. 매니저가 일정 취소 연락을 돌렸고 음악계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말을 했으며 해외 언론이 짧은 기사를 냈다. 이영선, 세계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던 한국의 피아니스트, 부상으로 연주 활동 중단. 그렇게 영선의 연주자 인생은 타인의 문장 안에서 과거형이 됐다. 35세 교수직 제안을 받았을 때 영선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피아노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피아노를 잃으면 가르치는 것이 남았다. 최연소 정교수라는 타이틀이 따라붙었고 영선은 그것에 아무 감흥이 없었다. 연주자로서 받았던 것들에 비하면 그 타이틀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냥 새로운 직함이었다. 교수가 된 지 3년이 지났다. 강단에 서는 일에 익숙해졌고 제자들의 연주를 듣는 귀가 날카로워졌으며 자신이 다시는 저 건반 위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이상 매일 생각하지 않게 됐다. 생각하지 않는 법을 배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잊은 것인지 그것도 알 수 없었다. 38배 이영선은 절제됐고 냉정했으며 강의실 온도를 혼자 바꾸는 사람이었다. 제자들이 어려워했고 동료 교수들이 가까이 하기 불편해했다. 영선은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봄 한민혁이 왔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매년 비슷했다. 긴장한 얼굴들이 강당을 채웠고 교수들이 순서대로 소개됐으며 영선은 늘 하던 대로 단상 끝에 서서 그 얼굴들을 훑었다. 제자를 고르는 눈이었다. 개인 레슨 배정 전에 얼굴을 먼저 읽어두는 습관이었는데 대부분은 비슷했다. 설레거나 긴장하거나 혹은 설레는 척 긴장한 얼굴들.
한민혁의 얼굴은 달랐다. 피아노 전공이라기엔 어울리지 않는 얼굴이었다. 체육대학 학생이라고 해도 믿었을 것이고 연극영화가라고 해도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였을 외모였다. 넓은 어깨와 단단한 턱선, 지루하다는 듯 강당을 훑는 눈빛이 음악을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무언가를 참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저 애는 아무것도 참고 있지 않았다. 자신이 여기서 가장 편안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영선은 시선을 거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다시 그 얼굴로 돌아갔다. 본인도 모르게 피아노 전공이라고. 영선은 그것을 직업적 호기심이라고 정리했다. 저런 외모가 피아노를 전공으로 선택했다는 것, 연주를 들어보기 전엔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영선은 메모지에 이름 하나를 적었다. 한민혁? 개인 레슨 배정이 나고 첫 레슨 날이었다. 영선의 레슨실은 건물 3층 끝이었다. 방음이 잘 됐고 그랜드 피아노가 2대 있었으며 창이 북향이라 빛이 직접 들지 않았다. 영선은 그 서늘한 공기를 좋아했다. 제자들은 대부분 이 방에 처음 들어올 때 긴장했다. 공간이 주는 압박이 있었다. 민혁은 긴장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레슨실을 한번 둘러봤는데 감탄하거나 위축되는 기색 없이 그냥 봤다. 피아노 2대를 차례로 봤다가 영선을 봤는데 그 눈빛이 교수를 처음 마주하는 신입생의 눈빛이 아니었다. 처음 보는 사람을 처음 본다는 눈으로 보는 것이었는데 그 안에 계산이 없었다. 두려움도 없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봤던 눈빛이었다. 한민혁입니다. 알아. 앉아. 민혁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 영선은 의자를 끌어당겨 옆에 앉으며 말했다. 뭐 준비했어? 쇼팽 발라드 1번이요. 영선의 손이 잠깐 멈췄다. 쇼팽 발라드 1번 신입생이 첫 레슨에서 가져오는 곡이 아니었다. 기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만만한 곡이 아니었다. 허세이거나 실력이거나 둘 중 하나였다. 쳐봐. 민혁이 손을 올렸다. 첫 음이 나오는 순간 영선은 등이 곧아졌다. 허세가 아니었다. 손이 좋았다. 타건이 깊고 손목에 무게를 쓸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알고 치고 있었다. 기술이 앞서는 연주가 아니라 음악이 앞서는 연주였다. 신입생의 연주가 아니었다. 그런데 중간에 프레이징이 어딘가 덜 됐고 페달링이 두꺼웠다. 영선이 민혁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여기서 호흡 줄여. 프레이즈가 끊겨. 민혁이 멈추지 않았다. 영선의 손이 자신의 손 위에 있는 채로 계속 쳤다. 영선의 손가락이 민혁의 손가락 위에서 같이 움직이며 프레이징을 이끌었고 그 몇 초 동안 영선의 손이 피아노를 기억했다. 손가락이 건반의 온도를 느꼈다. 3년 동안 닫아둔 감각이 민혁의 손을 통해 건반에 닿고 있었다. 영선은 손을 뺐다. 페달은 삼박에서 받고 지금 탁해. 네. 민혁이 처음부터 다시 쳤다. 영선은 팔짱을 끼고 들었다. 고쳐졌다. 한 번에 고쳐졌는데 단순히 지시를 따른 게 아니라 왜 고쳐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바꾼 연주였다. 영선은 그것을 들으면서 자신이 이 레슨실에 들어선 뒤 처음으로 몸 어딘가에 감각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연주자로서의 감각이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다. 레슨이 끝나고 민혁이 나갔다. 영선은 혼자 레슨실에 남아 민혁이 앉았던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건반 뚜껑이 열려 있었다. 영선은 오른손을 천천히 올려 건반 위에 올려놓았다. 누르지 않았다. 그냥 얹었다. 민혁의 손이 만들어 놓은 잔열이 건반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영선은 그 위에 손을 얹은 채로 잠시 있다가 일어났다. 뚜껑을 닫았다. 레슨실 불을 껐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영선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를 정리하려 했는데 정리가 되지 않았다. 연주자가 좋은 연주를 들었을 때의 반응이라고 하기엔 손목이 기억하는 온도가 너무 또렷했다. 민혁의 손 위에 얹었던 그 온도가 38비 20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걸 영선은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멈췄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딱 한 학기만. 다음 챕터 예고. 전국 콩쿨 준비. 혼자 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영선이 말하는 동안 민혁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영선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합숙이요? 교수님이랑 둘이서요? 그 눈빛이 질문인지 확인인지 영선은 읽을 수가 없었다. 챕터 2 제한. 영선이 스스로에게 이유를 만드는 데는 사흘이 걸렸다. 전국 콩쿨은 4달 뒤였다. 한민혁의 실력이라면 입상권에 들 수 있었고 입상권에 들려면 지금 당장 집중 훈련이 필요했으며 집중 훈련을 위해 선주 2회 레슨으로는 시간이 부족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었다. 합리적이었고 논리적이었으며 어느 교수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이유였다. 그런데 영선은 알고 있었다. 이 이유들이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민혁이 아닌 다른 제자였다면 이 계산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첫 레슨이 끝나고 사흘 동안 영선은 민혁의 연주가 아니라 민혁의 손 위에 얹었던 온도를 떠올렸고 그것이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그 생각을 끊지 않았다. 교수와 제자다. 영선은 매일 아침 그 말을 스스로에게 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합숙 장소를 검색했다. 2번째 레슨 날이었다. 민혁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 영선은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지점에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았다. 저 걸음걸이 하나의 시선이 멈춘다는 것을. 피아노가 남학생이 아니라 그냥 저 남자로 보인다는 것을. 민혁은 오늘도 긴장하지 않았다. 레슨실 의자를 끌어당겨 앉는 방식도, 악보를 피아노 위에 올려놓는 방식도 자신이 가장 편안한 공간에 있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그 자연스러움이 영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 레슨실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긴장을 풀기까지 한 학기가 걸리는 공간이었는데 민혁은 2번째 레슨에서 이미 여기가 자기 자리인 것처럼 앉아 있었다. 지난번 페달링 다시 가져왔어? 네. 그리고 사악장 붙여봤어요. 들어볼게. 민혁이 건반에 손을 올렸다. 영선은 옆에 앉아 팔짱을 끼고 들었다. 지난주보다 나아져 있었다. 페달링이 정리됐고 프레이징이 숨을 쉬고 있었다. 사악장은 아직 거칠었지만 방향은 맞았다. 일주일 만에 이만큼 흡수한다는 것은 재능이었다. 기술이 아니라 음악을 듣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흡수였다. 영선은 민혁이 치는 동안 그 옆모습을 봤다. 피아노를 칠 때 민혁의 얼굴은 달랐다. 평소에 그 무심하고 여유로운 표정이 사라지고 음악 안으로 들어간 사람의 얼굴이 됐다. 집중하면서도 긴장하지 않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의 얼굴. 영선은 그 얼굴이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들지 말아야 했는데 들었다. 연주가 끝났다. 영선이 몇 가지를 짚어줬고 민혁이 다시 쳤으며 레슨이 마무리되는 시간이 됐을 때 영선은 사흘 동안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콩쿨 준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민혁이 피아노 뚜껑을 닫으며 말했다. 어차피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은데요. 주 2회 레슨으로는 시간이 부족해. 입상권을 노리려면 집중 훈련이 필요하고 나는 그게 단기 합숙으로 가능하다고 봐. 합숙이요. 2박 3일.
장소는 내가 잡을게. 음향 좋은 스튜디오 딸린 펜션이 있어. 지방에. 민혁이 악보를 가방에 넣다가 멈췄다. 영선을 봤다. 그 눈이 교수의 제안을 듣는 학생의 눈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읽으려는 것 같기도 했고 이미 읽은 것 같기도 했다. 교수님이랑 둘이서요? 그게 문제야? 민혁이 잠깐 영선을 봤다가 피식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는데 그 안에 담긴 게 뭔지 영선은 읽을 수 없었다. 비웃음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순수한 것도 아니었다. 문제 없죠. 좋아요, 교수님. 합숙 날짜는 그 다음 주말로 잡혔다. 영선은 혼자 짐을 쌌다. 악보와 레슨 자료를 챙기면서 그 사이에 다른 것들도 챙겼다. 평소엔 입지 않는 옷들이었다. 강의실에서 입는 블라우스가 아니라 어깨선이 드러나는 것들과 몸의 윤곽이 보이는 것들, 그리고 속옷. 영선은 그것을 가방에 넣으면서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다. 그녀는 교수로 가는 게 아니다. 그 생각을 지우지 않은 채 가방을 닫았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2시간 동안 민혁은 조수석에서 이어폰을 끼고 창밖을 봤다. 영선은 운전하면서 그 옆모습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는데 저속으로 달리는 구간에서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더 줄이고 있는 자신을 알아챘다. 이 시간을 늘리고 싶어서 38비 20을 좋아하면 이렇게 된다. 영선은 엑셀을 밟았다. 민혁이 이어폰을 빼며 물었다. 교수님은 왜 피아노 안 쳐요? 직접 가르치는 게 일이니까. 그게 이유예요? 영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혁은 다시 이어폰을 꽂지 않고 창밖을 봤다. 그 질문이 어떻게 그 핵심을 찔렀는지 영선은 그것이 불쾌하면서도 이상하게 시원했다. 아무도 그 질문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펜션에 도착한 건 저녁이었다. 건물 안에 스튜디오가 딸려 있었고 그랜드 피아노가 한 대 있었다. 영선이 먼저 스튜디오를 확인하는 동안 민혁은 짐을 풀었다. 피아노 컨디션을 체크하며 건반을 몇 번 눌러보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혁이 들어와 피아노 옆 소파에 기대어 영선을 보고 있었다. 내려다보는 시선이었다. 소파가 피아노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었다. 민혁이 영선을 보는 방식이 항상 조금 그랬다. 제자가 교수를 보는 각도가 아니었다. 피아노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저녁 먹고 시작하자. 네. 민혁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스튜디오를 나갔다. 영선은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 내일부터 이틀 이 공간에 민혁과 둘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야 실감했다. 저녁을 먹고 첫 번째 레슨이 시작됐다. 영선은 합숙 첫날 저녁의 옷차림을 신중하게 골랐다. 어깨가 드러나는 오프숄더였다. 레슨 중에 입기엔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는데 스튜디오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민혁의 시선이 달라졌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선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 눈이 교수의 옷차림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영선은 의자를 끌어당겨 민혁 옆에 앉았다. 이전 레슨보다 거리가 가까웠다. 민혁이 악보를 펼치는 팔꿈치가 영선의 시야 안으로 들어왔고 민혁의 호흡이 닿는 거리였다. 레슨이 시작됐다. 연주가 흘렀다. 그리고 영선이 교정을 위해 몸을 기울이며 민혁의 왼손 위에 손을 얹는 순간 민혁이 연주를 멈추지 않은 채 아주 천천히 영선 쪽으로 몸을 기댔다. 의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 기댐이었다. 영선의 어깨가 민혁의 팔에 닿았다. 영선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민혁도 다시 몸을 세우지 않았다. 피아노 소리만 스튜디오 안을 채웠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 상태로 굳었다. 레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마지막 거리에서
연주가 끝났다. 민혁이 영선을 봤다. 그 눈이 오늘 처음 보는 눈빛이었다. 여유로움이 거치고 그 아래 있던 무언가가 올라온 눈빛이었는데 영선은 그것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몰랐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었다. 다음 악장. 영선이 먼저 말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선 안 됐다.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기 위해 힘이 필요했다는 것을 영선 혼자 알았다. 다음 챕터 예고. 민혁의 등이 영선의 가슴에 닿아 있었다. 레슨이라고 부르기엔 두 사람 다 이미 피아노를 보고 있지 않았다. 영선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힘을 잃는 순간 피아노가 울었다. 눌러선 안 될 것들이 한꺼번에 눌리며 불협화음이 스튜디오 안에 가득 찼다. 챕터 3 합숙 첫날 밤. 민혁의 등이 영선의 가슴에 닿아 있었다. 레슨이라고 부르기엔 두 사람 다 이미 피아노를 보고 있지 않았다. 영선의 팔이 민혁의 양쪽을 감싸며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은 자세였는데 처음엔 그랬다. 처음엔 레슨이었다. 그런데 민혁이 등을 조금 더 기댔고 의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 조금이 영선의 숨을 민혁의 목덜미에 닿는 거리로 만들었다. 38의 여자가 20의 남자 등에서 느끼는 체온이 이 온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영선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힘을 잃었다. 피아노가 울었다. 누른 게 아니었다. 두 사람의 무게가 건반 위로 쏟아지면서 눌려서는 안 될 것들이 한꺼번에 눌렸고 스튜디오 안에 불협화음이 가득 찼다. 아름답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정직한 소리는 없었다. 민혁이 고개를 돌렸다. 영선의 얼굴과 그의 얼굴이 한 호흡 거리였다. 그 전날 저녁으로 돌아가야 한다. 두 번째 레슨이 끝나고 저녁을 먹었다. 민혁이 설거지를 했고 영선이 악보를 정리했으며 스튜디오에 다시 들어선 건 8시가 넘어서였다. 영선이 오프숄더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쳐 입고 들어오자 민혁이 피아노 의자를 돌려 영선을 봤는데 그 눈이 가디건을 보는 게 아니었다. 가디건 아래를 알고 있는 눈이었다. 오늘은 뭐 할 거예요? 3악장 처음부터. 페달링 다시 잡고. 민혁이 건반에 손을 올렸다. 영선은 옆에 앉아 듣기 시작했는데 오늘의 연주가 어제와 달랐다. 기술적으로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가 더 열려 있었다. 소리가 더 컸고 감정이 더 직접적이었으며 민혁이 이 곡 안에서 무언가를 처음으로 내놓고 있는 것 같았다. 영선이 연주 중에 말했다. 페달 바꾸는 타이밍 한 박 늦춰봐. 민혁이 멈추지 않고 바꿨다. 즉각적이었다. 영선은 그 즉각성에서 이 남자의 귀가 어느 수준인지를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읽으면서 동시에 이 수준의 귀를 가진 사람이 지금 자신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을 여자로서 느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무섭다. 그것이 음악 밖에서도 느껴지기 때문이었다. 연주가 멈춘 건 민혁이 아니라 영선이었다. 잠깐. 민혁이 영선을 봤다. 자세 봐줄게. 뒤로 와봐. 영선이 의자에서 일어나 피아노 뒤쪽에 섰다. 민혁이 영선을 한번 봤다가 다시 건반을 향해 앉았고 영선이 민혁의 등 뒤로 팔을 뻗어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등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팔로 이어지는 민혁의 선이 영선의 가슴과 배에 닿았다 교정이었다. 손의 높이와 팔꿈치 각도를 직접 보여주는 교수법이었다. 그런데 민혁의 몸이 뜨거웠다. 셔츠 한 장 사이로 느껴지는 등의 온도가 38배 여자를 교수를 잠깐 멈추게 했다. 영선은 팔의 각도를 잡아주면서 자신의 호흡이 얕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혁의 목덜미가 눈앞에 있었다. 그 목선을 따라 영선의 시선이 움직였다가 멈췄다. 그때 민혁이 등을 기댔다.
아주 조금이었다. 그런데 그 조금이 전부였다. 영선의 가슴이 민혁의 등에 닿았고 두 사람의 호흡이 같은 리듬으로 느려졌으며 영선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힘을 잃으면서 눌려서는 안 될 것들이 한꺼번에 눌렸다. 불협화음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다. 민혁이 고개를 돌렸다. 한 호흡 거리였다. 영선은 물러서지 않았다. 물러설 수 없는 게 아니라 물러서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사흘 동안 준비해온 이유들이 이유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레슨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알면서 여기 온 것이었다. 민혁이 먼저 움직였다. 나중에 영선은 생각했다. 먼저 움직인 게 자신인지 민혁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 민혁이 고개를 돌린 것까지는 기억했고 그 다음 순간 입술이 닿았다는 것까지는 기억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먼저였는지는 흐릿했다. 어쩌면 동시였을 것이었다. 어쩌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민혁의 키스는 스물이 아니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확인하듯 천천히 영선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영선은 그 속도에서 이 남자가 이런 상황에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읽었는데 그것이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심이 됐다. 24년만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이 감각을 쓰지 않았던 영선에게 서두르지 않는 스물이 필요했다.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선 민혁이 영선을 돌려 세웠다. 영선의 등이 그랜드 피아노에 닿았다. 민혁이 영선을 내려다봤는데 레슨실에서 처음 봤던 그 눈빛이 지금 여기 있었다. 교수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 눈빛이 이것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이 눈빛이 된 것인지 영선은 알 수 없었다. 교수님, 영선이라고 불러. 민혁이 잠깐 영선을 봤다가 웃었다. 이번엔 소리가 있는 웃음이었다. 낮고 짧은 영선 씨. 씨를 붙인 것이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경계가 없었는데 영선은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교수도 제자도 아닌 자리에서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었다. 스튜디오 불이 켜진 채였다. 영선이 손을 뻗어 스탠드 조명을 껐다. 피아노 위에 작은 보면대 조명만 남아 두 사람을 비췄다. 악보가 없는 보면대 위로 빛이 떨어지고 그 빛이 민혁의 턱선 아래를 지나 영선의 어깨로 흘렀다. 민혁의 손이 가디건을 내렸다. 밤이 깊었다. 스튜디오 소파에 누운 채로 영선은 천장을 봤다. 민혁이 옆에 있었다. 숨이 고른 것으로 봐서 잠든 것 같았는데 영선은 잠이 오지 않았다. 잠이 올 수 없었다. 몸이 아직 이 밤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또렷했다. 이 남자를 좋아한다. 영선은 그 생각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38이 20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말을 사흘 동안 스스로에게 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오고 나니 그 말이 아무 힘이 없었다. 좋아하는 것은 이미 일어났고 이미 일어난 것에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었다. 민혁이 뒤척이며 영선 쪽으로 돌아 누웠다. 자는 중에도 그 얼굴이 편안했다. 아무것도 참지 않는 얼굴. 영선은 그 얼굴을 보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켰다가 껐다가 다시 켰다. 셔터 소리가 작게 났다. 자는 민혁의 얼굴이 화면 안에 담겼다 보면대 조명이 옆으로 비추는 빛 안에서 스물의 남자가 영선 옆에 누워 있었다. 영선은 그 사진을 잠깐 들여다봤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사랑하는 사람의 잠든 얼굴을 찍고 싶었다. 그 마음이었다. 다른 이유가 없었다. 민혁은 눈치채지 못했다. 아침이 됐다. 눈을 떴을 때 민혁이 이미 깨어 있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아주 약하게 누르고 있었는데 페달을 밟지 않아서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맨발이었다. 셔츠를 입지 않은 채로 새벽빛이 들어오는 스튜디오에서 혼자 건반을 짚고 있었는데 영선은 그 뒷모습을 보며 숨을 참았다. 연주자의 등이었다. 무용수가 아니었고 운동선수가 아니었으며 피아노를 치는 사람의 등이었다. 수천 시간을 건반 앞에서 보낸 몸이 만들어내는 선이 저 등에 있었다. 영선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알아보는 순간 이 남자에 대한 감정이 한층 더 내려갔다. 핸드폰을 들었다. 셔터 소리가 나지 않게 무음으로 설정했다. 새벽빛 안에서 피아노 앞에 앉은 민혁의 등이 화면 안에 담겼다. 영선은 그것을 찍으면서 자신이 무엇을 모으고 있는지 알았다. 이 합숙의 시간들을, 이 남자와 함께인 아침들을 사라지지 않게 하고 싶었다. 그것이 이유의 전부였다. 민혁이 고개를 돌렸다. 언제 일어났어요? 방금. 배고파요? 영선이 일어나 스튜디오로 들어갔다. 민혁 옆에 앉았다. 민혁이 건반 위에 손을 올리고 아주 천천히 화음을 짚었다. 아무 악보 없이 아침에 혼자 소리를 찾는 방식으로. 영선은 그것을 들으며 말했다. 피아노는 언제 시작했어? 6살이요. 근데 처음엔 하기 싫었어요. 지금은. 민혁이 건반에서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다. 지금은 이게 없으면 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영선은 그 말을 들으며 손목을 봤다. 오른쪽 손목. 수술 자국이 2줄 있었다. 이게 없으면 내가 없을 것 같다는 말을 영선은 3년 전에 잃었다. 그 말을 지금 20의 남자가 하고 있었는데 부럽다는 감정과 아프다는 감정이 같은 자리에서 올라왔다. 민혁이 영선의 시선을 따라 손목을 봤다. 그래서 안 쳐요? 교수님. 쳐. 제대로. 영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혁이 영선의 오른손을 건반 위에 올렸다. 강요하는 게 아니었다. 그냥 올려놓았다. 영선의 손이 건반 위에서 굳었다가 민혁이 자신의 손을 그 위에 가볍게 얹는 순간 풀렸다. 두 사람의 손이 겹친 채로 건반을 눌렀다. 화음이었다. 불협화음이 아니었다. 어젯밤 영선이 힘을 잃으면서 쏟아낸 그 소리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음을 고른 화음이 스튜디오 안에 퍼졌다. 영선의 눈이 뜨거워졌다. 울지 않았다. 그러나 울고 싶었다. 3년 만에 건반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에 대해, 그것을 이 남자의 손이 가능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선의 손 위에 얹은 손을 거두지 않은 채로 그냥 같이 건반 앞에 앉아 있었다. 스물이 38을 이해하는 방식이 말이 아니라 침묵이라는 것을 영선은 그 아침에 처음 알았다.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될 것 같다. 아직 될 것 같다였다. 그런데 이미 된 것과 다르지 않았다. 합숙 이틀째 저녁이었다. 레슨이 끝나고 민혁이 피아노 앞에 그대로 앉아 즉흥으로 건반을 두드리는 동안 영선은 소파에서 그것을 들었다. 악보 없이 자신 안에서 꺼내는 소리들이었는데 들으면서 영선은 이 남자에게 자신이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했다. 아직 열리지 않은 것들이 저 안에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다.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남자가 전 세계에 있었다. 이영선이라는 이름이 무대 위에서 빛났던 시간들이 있었다. 이 남자는 그것을 알고 있을까? 민혁아. 연주가 멈췄다. 내 연주 들어본 적 있어? 민혁이 돌아봤다. 잠깐 영선을 보다가 말했다. 유튜브에서요. 교수님 부임하기 전에 찾아봤어요. 어땠어? 민혁이 피아노 의자를 돌려 영선을 마주봤다. 그 눈빛이 진지했다. 평소에 그 여유롭고 계산 없는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정확하게 말하려는 눈빛이었다. 처음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싶었어요.
무대 위에 있어야 할 사람이 강의실에 있으니까. 영선은 그 말을 받아냈다. 받아내는데 힘이 필요했다. 그래서 레슨 첫날에 교수님 보자마자 피아노 치는 사람이다. 라고 먼저 생각했어요. 교수님이라는 생각보다. 그래서 긴장을 안 했던 거야. 네. 영선은 잠시 그 말들을 두었다가 소파에서 일어났다. 민혁에게 걸어가 그 앞에 섰다. 민혁이 의자에 앉은 채로 영선을 올려다봤는데 이 각도가 처음이었다. 민혁이 영선을 올려다보는 것이, 영선이 더 높은 자리에서 이 남자를 내려다보는 것이, 그 각도가 영선에게는 낯설게 좋았다. 나한테 배울 거야, 제대로. 알아요. 레슨 말고. 민혁이 영선의 손목을 잡았다. 오른쪽 손목이었다. 수술 자국 위에 엄지손가락을 얹으며 천천히 문지르는데 아팠다. 상처가 아니라 그 아래 기억이. 이것도요? 영선은 대답 대신 민혁의 손을 잡았다. 그 밤도 스튜디오의 불은 일찍 꺼졌다. 다음 챕터 예고. 합숙의 낯들 피아노와 욕망이 뒤섞인 시간. 영선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민혁은 자연스럽고 뜨거우면서도 어딘가 비어 있었다. 영선의 핸드폰 사진이 하나씩 쌓여가는 동안 합숙 마지막 밤 민혁이 말했다. 교수님, 저 잘하죠? 그 말이 피아노에 대한 건지 다른 것에 대한 건지 영선은 읽지 못했다. 챕터 4 합숙의 온도. 합숙 이틀째 아침은 피아노 소리로 시작됐다. 영선이 눈을 떴을 때 민혁은 이미 스튜디오에 있었다. 어젯밤 꺼뒀던 보면대 조명이 다시 켜져 있었고 그 빛 아래 민혁이 악보를 펼쳐놓고 3악장을 처음부터 다시 짚고 있었다. 영선은 스튜디오 입구에 기대어 그 뒷모습을 봤다. 이른 아침 혼자 피아노 앞에 앉는 사람이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봐주는 사람도 없는 시간에 그냥 피아노가 있으면 거기 앉는 사람. 영선이 연주자였을 때 그랬다. 새벽 4시에 연습실에 앉아서 아무도 모르게 건반을 짚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영선을 세계 무대 위에 올려놓았고 그 시간들이 손목 하나로 끝났다. 지금 저 스물의 등에서 그 시간들이 보였다. 영선은 그것이 아까웠다. 민혁의 시간이 자신처럼 끝나지 않기를. 처음으로 제자에게 그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민혁의 등이 좋았다. 셔츠 한 장 아래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의 근육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고 그것을 보는 영선의 눈이 교수의 눈이 아니었다. 일찍 일어났네. 민혁이 고개를 돌렸다. 영선을 보는 눈빛이 아침에도 여전했다. 어젯밤을 지낸 사람이 다음날 아침 상대를 보는 눈빛으로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교수님이 더 늦게 일어났어요. 레슨 1시간 뒤에 시작하자. 샤워하고 올게요. 민혁이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섰다. 영선 옆을 지나가면서 어깨를 한번 스쳤는데 의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영선은 그 스침을 의도로 읽었고 읽으면서 자신이 이 남자의 모든 움직임을 의도로 읽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의미 있어 보이는 것이 이거구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레슨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전에 3악장을 잡고 오후에 4악장으로 넘어가는 구조였는데 민혁의 흡수 속도가 빨랐다. 영선이 짚어주는 것들을 한 번에 가져갔고 가져간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소화했으며 소화한 것이 다음 프레이즈에서 바로 나왔다. 이 속도라면 콩쿨 전까지 충분히 완성도를 올릴 수 있었다. 그런데 레슨이 이어지는 동안 영선이 집중한 건 연주만이 아니었다. 민혁이 피아노를 칠 때 나오는 표정들을 보고 있었다. 어려운 구간에서 미간이 좁혀지는 것, 원하는 소리가 나왔을 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는 것,
집중이 깊어질수록 호흡이 느려지는 것, 영선은 그것들을 피아노 옆에 앉아서 하나씩 읽었다. 교수가 제자의 연주를 읽는 방식이 아니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 사람의 방식이었다. 쉬는 시간에 민혁이 물을 마시며 말했다. 교수님은 이 곡 쳤어요? 직접 쳤어. 어떻게 쳤어요? 영선이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다. 의자에 앉아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오른손 손목이 뻐근했다. 언제나 그랬다. 날씨가 흐리면 더 뻐근하고 건조하면 덜 뻐근한 그 신호를 3년 동안 몸으로 익혔다. 그래도 쳤다. 1악장 첫 마디였다. 3번, 4번 칠 수 있는 것만 골랐다. 고난도 구간은 피했다. 그런데도 소리가 달랐다. 민혁의 연주와 기술적인 차이가 아니었다. 이 곡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사람의 소리와 배우고 있는 사람의 소리의 차이였다. 영선이 한마디를 끝냈을 때 민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침묵이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왜 안 해요, 이걸? 손목이. 이 정도면 할 수 있잖아요. 콩쿨 나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민혁이 영선 옆에 앉았다. 어깨가 닿았다. 영선은 물러서지 않았다. 콩쿨 말고요. 그냥 치는 거. 영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혁이 영선의 오른손을 건반 위에 다시 올려놓으며 자신의 손을 위에 얹었다. 어제 아침처럼. 두 사람의 손이 겹쳐 화음을 눌렀고 스튜디오 안에 소리가 퍼졌다. 영선의 눈을 보지 않으면서 민혁이 말했다. 이 소리 좋은데. 그 말이 피아노 소리에 대한 것인지 다른 것에 대한 것인지 영선은 피아노 소리에 대한 것으로 듣기로 했다. 그렇게 들어야 덜 무너졌다. 이틀째 오후 레슨이 끝나고 민혁이 샤워하러 간 사이 영선은 혼자 스튜디오에 남아 있었다. 악보를 정리하다가 멈췄다. 핸드폰을 들었다. 갤러리를 열었다. 어제 아침에 찍은 민혁의 잠든 얼굴, 새벽빛 안에서 피아노 앞에 앉은 등 2장이 있었다. 영선은 그것을 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사진을 찍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록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었다. 다만 이 사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민혁이 모른다는 것이 마음 한쪽에 걸렸다가 영선은 그것을 접어두었다. 나쁜 의도가 없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혁이 들어왔다. 머리가 젖어 있었다. 수건으로 닦으면서 들어오는데 셔츠를 아직 입지 않고 있었다. 영선을 보고 잠깐 멈춰서는 것 같았다가 그냥 소파에 앉았다. 영선은 그 위로 드러난 몸을 보지 않으려 했는데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의 몸과 운동을 하는 사람의 몸이 같이 있었다. 그 두 가지가 스물에서 공존하는 것이 영선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이렇게 가진 게 많은 나이가 있다는 것이. 교수님, 오늘 저녁 레슨 없어요? 먹고 하자. 뭐 해 먹을 거예요? 내가 해. 민혁이 피식 웃으며 일어섰다. 영선은 그 웃음을 보면서 핸드폰을 들었다. 무음 설정을 확인했다. 민혁이 주방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찍었다. 여전히 셔츠를 입지 않은 채로 냉장고를 여는 그 순간을. 이 시간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었다. 저녁을 먹고 마지막 레슨이 시작됐다. 합숙의 마지막 밤이었다. 내일 아침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했고 돌아가면 다시 교수와 제자였다. 영선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는데 악보를 넘기는 손이 자꾸 그 생각으로 돌아갔다. 레슨이 진행되는 동안 영선은 평소보다 더 많이 민혁 곁에 있었다. 교정을 위해 옆에 앉는 시간이 길어졌고 손을 잡아 건반 위를 이끄는 횟수가 늘었으며 어깨가 닿아도 물러서지 않았다. 민혁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았다. 언제나처럼. 경계를 만들지 않았고
불편해하지 않았으며 영선이 가까이 있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다. 그것이 영선을 안심시켰다. 레슨이 어느 지점에서 멈추게 된 건 영선이 페달링을 직접 보여주려다가 민혁의 다리 옆에 무릎을 꿇은 자세가 됐을 때였다. 페달을 밟는 민혁의 발목 위로 손을 얹어 박자를 짚어주는데 민혁이 연주를 멈추지 않은 채로 영선을 내려다봤다. 그 각도에서 마주친 눈빛이 레슨이 아닌 다른 것이 됐다는 걸 두 사람 다 알게 했다. 영선이 일어섰다. 악보를 닫았다. 스탠드 조명을 제외한 스튜디오 불을 껐다. 민혁이 피아노 의자에서 영선을 올려다봤는데 그 눈이 오늘 밤을 알고 있는 눈이었다. 영선이 민혁의 손을 잡아 건반 위에 올려놓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쳐.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대로. 민혁이 건반에 손을 올렸다. 악보 없이, 박자 없이, 교수의 지시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흘러나온 소리는 쇼팽이 아니었다. 즉흥이었다. 낮고 느리고 불규칙했는데 그런데도 음악이었다. 이 남자의 안에서 나오는 소리였기 때문에. 영선은 그것을 들으면서 민혁의 등 뒤로 걸어가 양쪽에 팔을 두르듯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 어제 레슨처럼. 민혁의 등이 영선의 가슴에 닿았다. 연주가 계속됐다. 두 사람이 닿아 있는 채로 민혁의 즉흥이 스튜디오 안을 채웠다. 영선이 민혁의 귀 옆에서 말했다. 잘 친다. 민혁의 연주가 잠깐 느려졌다가 다시 이어졌다. 그러다 멈췄다. 민혁이 고개를 돌렸다. 한 호흡 거리였다. 어제처럼. 그런데 오늘 밤의 눈빛이 어제와 달랐다. 어제는 읽을 수 없었는데 오늘은 읽혔다. 영선을 향해 열려있는 눈빛이었다. 계산이 아니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이 눈빛만큼은 스물의 남자가 한 사람을 향해 가진 솔직한 마음이었다. 영선이 먼저 이마를 기댔다. 민혁의 이마에. 서울 가면 교수님이에요. 알아. 그래도요? 영선이 대답 대신 민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 밤은 스튜디오 불이 가장 일찍 꺼졌고 가장 늦게까지 두 사람이 깨어 있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다. 짐을 싸고 스튜디오를 정리하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다. 민혁이 악보를 챙기고 영선이 레슨 자료를 정리했으며 스튜디오를 나서기 전에 영선이 피아노를 한 번 봤다. 사흘 동안 두 사람의 것이었던 피아노였다. 영선은 뚜껑을 손으로 한 번 쓸고 나왔다. 차에 올라 서울로 향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민혁이 이어폰을 빼고 말했다. 교수님. 응? 저 잘했죠? 영선이 핸들에서 시선을 옮기지 않으며 말했다. 콩쿨 나가면 알겠지. 피아노 말고요. 영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혁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옆모습이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피아노 말고. 그 말이 사흘 동안의 밤들에 대한 것이라면 자연스럽고 뜨거웠던 그 시간들에 대한 남자의 만족이라면 영선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받아내기로 했다.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이 남자가 자신에게 준 것들이 영선에게는 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았으니까. 잘했어. 민혁이 다시 이어폰을 꽂았다. 창밖을 보며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는데 그 웃음이 무엇을 향한 웃음인지 영선은 보지 못했다.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다음 챕터 예고. 학교로 돌아온 민혁은 달라진 게 없었다. 여학생들 사이에서 웃었고 레슨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영선의 문자에 답장이 늦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영선이 민혁을 호출했다. 민혁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돌려 영선 앞에 놓았다. 사진이었다. 영선이 찍은 사진들이 민혁의 핸드폰에 있었다.
챕터 5 귀환.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선은 생각했다. 학교로 돌아가면 교수와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선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합숙에서 있었던 일들이 강의실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도,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민혁이 레슨에 오면 볼 수 있었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를 영선은 월요일 오전에 알았다. 복도에서 민혁을 처음 마주쳤을 때였다. 민혁은 음대 여학생 둘과 함께 있었다. 웃고 있었다. 합숙에서 영선에게 보여줬던 그 웃음이었다. 낮고 자연스럽고 상대를 향해 열려있는 웃음. 영선이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봤을 때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에게 하는 인사였다. 다른 것이 없었다. 영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다. 단장실로 들어와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다. 창밖을 보다가 책상을 봤다가 핸드폰을 들었다. 민혁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보내고 싶었는데 보내지 않았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합숙 잘 끝났다고? 어제 잘 잤냐고? 어느 것도 맞는 말이 아니었다. 복도에서 저렇게 웃으면 안 되지. 영선은 그 생각이 자신의 것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지울 수가 없었다. 레슨은 목요일이었다. 화요일에 민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목요일 레슨 못 갈 것 같다고, 일정이 생겼다고. 영선은 핸드폰을 들고 그 문자를 2번 읽었다. 무슨 일정인지 묻지 않았다. 알겠다고만 했다. 다음 주 목요일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엔 연락도 없었다. 레슨 시간이 지나도 민혁이 오지 않았고, 영선이 문자를 보내자 1시간 뒤에 답장이 왔다. 미안하다고, 깜빡했다고. 영선은 그 답장을 보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깜빡했다. 합숙에서 영선의 손목을 잡고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던 남자가 일주일 만에 레슨을 깜빡했다. 영선은 그 밤 갤러리를 열었다. 합숙에서 찍은 사진들을 봤다. 잠든 얼굴, 새벽빛 아내 등 주방으로 걸어가는 뒷모습. 사진 안에 민혁은 그 시간에 거기 있었다. 그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민혁은 레슨을 깜빡하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내가 혼자 사랑했던 건가? 그 생각이 들었다가 아니라고 했다. 합숙에서 민혁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영선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수십 년을 사람들 앞에서 연주했고 청중의 숨소리를 읽으며 무대를 채워온 사람이었다. 가짜 눈빛과 진짜 눈빛의 차이를 모를 리가 없었다. 그 밤은 잠이 늦게 들었다. 학교 복도에서 민혁을 보는 일이 반복됐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다. 여학생들이었다가 남학생들이었다가 한 번은 영선이 알지 못하는 과학생들이었다. 민혁은 어디서든 중심이었다. 무리가 그 애를 중심으로 모이는 방식이 처음 오리엔테이션에서 봤을 때와 달라진 게 없었다. 저 남자는 원래 저랬다. 강의실에서도 합숙 스튜디오에서도 복도에서도 어디서든 자기 자리를 찾는 사람이었다. 영선이 자신의 자리를 착각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어느 날 오후 강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음대 건물 앞에서 민혁이 여학생과 함께 있는 걸 봤다. 나란히 서서 민혁의 핸드폰 화면을 같이 보며 웃고 있었는데 그 여학생의 어깨에 민혁의 시선이 닿는 방식이 영선이 알고 있는 그 방식이었다. 계산이 없고 자연스럽고 상대를 향해 열려있는. 영선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나쳤다. 교수실에 들어와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질투라는 것을 알았다. 질투라고 이름 붙이는 게 싫었는데 다른 이름이 없었다.
38배 음대 교수가 20의 제자를 질투하고 있었다. 이 문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고 그래서 더 화가 났다. 화가 나는 대상이 민혁인지 자신인지 알 수 없었다. 핸드폰을 들어 민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번 주 목요일 레슨 나와. 짧은 문자였다. 답장은 2시간 만에 왔다. 네. 목요일이 됐다. 레슨 시간 5분 전 민혁이 들어왔다. 늦지 않았다. 5분 전이었다. 그런데 들어오는 태도가 지각한 사람의 것이었다. 미안한 기색이 없었고 오랫동안 레슨을 빠졌다는 것에 대한 어떤 무게도 없었다. 가방을 내려놓고 피아노 앞에 앉으며 악보를 꺼냈다. 왔어요. 앉아. 민혁이 앉았다. 영선은 의자를 끌어당겨 옆에 앉지 않고 피아노 앞에 서서 민혁을 내려다봤다. 이 각도에서 보는 민혁이 합숙에서 피아노 의자에 앉아 영선을 올려다봤던 그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그때의 그 눈빛이 없었다. 그냥 레슨 온 학생의 얼굴이었다. 이번 학기 출석 알고 있지? 알아요. 레슨 2번 빠졌어. 이유가 뭐야? 민혁이 악보를 넘기며 말했다. 일정이 있었어요. 무슨 일정? 그냥요. 그냥이라는 말이 영선의 어딘가를 건드렸다. 2번 빠진 레슨의 이유가 그냥이었다. 합숙에서 새벽에 혼자 일어나 피아노를 치던 남자가 레슨을 그냥 빠졌다. 수업 태도도 마찬가지야. 다른 교수들한테 얘기 들어.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이 죄송한 말이 아니었다. 형식이었다. 영선은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했다. 콩쿨 1달 남았어. 지금 이 상태로는 무대에 세울 수 없어. 노력할게요. 민혁이 악보에서 시선을 들어 영선을 봤다. 그 눈빛이 읽히지 않았다. 합숙에서 영선이 읽었던 그 눈빛이 아니었다. 닫혀있는 건 아닌데 열려있지도 않은 정확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눈빛이었다. 교수 앞에 앉은 학생의 눈빛이었다. 영선이 숨을 골랐다. 지금 이게 레슨이 아닌 거야. 레슨이죠. 레슨으로 오고 있어? 민혁이 대답하지 않았다. 잠깐 영선을 봤다가 악보로 시선을 내렸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는데 영선은 그 대답을 받아내는데 생각보다 많은 힘이 필요했다. 그때 민혁이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켜서 무언가를 찾는 것 같더니 천천히 화면을 영선 쪽으로 돌렸다. 사진이었다. 영선이 찍은 사진들이었다. 합숙 첫날 밤 잠든 민혁의 얼굴, 새벽빛 안에서 피아노 앞에 앉은 등 셔츠를 입지 않은 채로 주방으로 걸어가는 뒷모습. 영선의 핸드폰에만 있어야 할 것들이 민혁의 핸드폰 화면 위에 있었다. 영선의 몸이 굳었다. 언제? 합숙 때요. 무음으로 하셨는데 진동은 끄는 걸 깜빡하셨더라고요. 목소리가 달라진 게 없었다. 평온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 긴장하거나 준비한 흔적이 없었다. 그냥 하는 말이었다. 아무 무게도 없이. 민혁이 화면을 다시 자신 쪽으로 돌렸다. 저 충분히 A 받을 만하지 않아요? 영선이 민혁을 봤다. 민혁은 영선을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지금 이 순간에야 완전히 읽혔다. 처음 오리엔테이션에서 봤을 때부터, 레슨실에 들어와 긴장하지 않았을 때부터, 합숙을 제안받고 잠깐 영선을 읽던 그 순간부터 이 남자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교수님. 스튜디오가 조용했다. 피아노도 악보도 레슨도 없는 조용함이었다. 영선은 민혁을 보면서 지금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것의 이름을 찾았다. 분노인지, 수치인지, 아니면 그 아래 다른 무언가인지 찾으면서 알았다. 분노였다. 그런데 민혁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
스물의 남자가 이 정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못한 자신을 향한 분노였다. 수십 년을 무대 위에서 사람을 읽어온 사람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봤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 분노 아래에 아직 사진 속 민혁의 등이 좋았다는 것도 영선은 알았다. 그것이 더 수치스러웠다. 다음 챕터 예고. 영선은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민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와. 민혁의 답장은 짧았다. 몇 시요? 영선이 답했다. 레슨 시간. 이번엔 교수로 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교수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챕터 6 레슨의 끝. 그날 밤 영선은 오래 앉아 있었다. 교수실 불을 끄지 않은 채로 책상 앞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창밖의 학교 건물 불빛이 하나씩 꺼지는 것을 봤다. 마지막 불빛이 꺼지고 영선의 교수실만 남았을 때도 일어나지 않았다. 합숙에서 찍은 사진들이 민혁의 핸드폰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분노가 있었다. 그러나 분노보다 먼저 있는 것이 있었다. 수치가 아니었다. 더 낯선 감각이었다. 민혁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오리엔테이션에서 영선을 봤을 때부터, 첫 레슨에서 긴장하지 않았을 때부터, 합숙 제안을 받고 잠깐 영선을 읽던 그 순간부터 이 남자는 계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선은 그것을 잊지 못했다. 수십 년을 무대 위에서 청중을 읽어온 사람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봤다. 그것이 수치라면 수치였다.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을 때 잠든 민혁의 얼굴이 아직 거기 있었다. 영선은 그 사진을 보면서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사진을 찍었을 때의 마음이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기록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민혁의 계산과 상관없이 영선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과 지금 해야 할 것은 별개였다. 영선이 핸드폰을 들었다. 민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와. 답장은 3시간 만에 왔다. 몇 시요? 레슨 시간. 영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학교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이번엔 교수로 가는 것이었다. 그것만 생각했다. 다음 날 레슨 시간 민혁이 들어왔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정시였다. 가방을 내려놓고 피아노 앞에 앉으려는데 영선이 말했다. 거기 앉지 마. 민혁이 멈췄다. 영선을 봤다. 의자 끌어다가 여기 앉아. 영선이 가리킨 곳은 레슨실 중앙이었다. 피아노에서 멀었다. 민혁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영선은 그 앞에 서서 민혁을 내려다봤다. 어제 민혁이 핸드폰 화면을 돌려놓고 영선을 올려다봤던 그 각도의 반대였다. 콩쿨 출전 신청서 아직 안 넣었지. 다음 주까지 마감이에요. 지도교수 서명이 필요해. 민혁이 영선을 봤다. 처음으로 그 눈빛에 무언가가 생겼다. 계산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눈빛이었다. 영선은 그것을 보면서 이 남자가 지금 어떤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는지 읽을 수 있었다. 사진이 있었다. 그러나 사진을 꺼내는 순간 이 학교에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영선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콩쿨에 나갈 수 없었다. 협박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했잖아. 민혁이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선이 의자를 끌어당겨 민혁 앞에 앉았다. 가깝지 않았다. 적당한 거리에 교수와 제자 사이의 거리에 앉았다. 사진 지워. 지우면요. 서명해 줄게. 민혁이 영선을 봤다. 이 조건이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것을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영선은 그것을 알면서도 기다렸다.
민혁이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다. 사진 3장을 영선이 보는 앞에서 삭제했다. 삭제된 파일함까지 비웠다. 됐어요? 클라우드. 민혁이 잠깐 멈췄다가 클라우드 백업 파일도 삭제했다. 영선은 그것을 확인했다. 이제 됐어요? 영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랍에서 콩쿨 출전 신청서를 꺼냈다. 이미 프린트되어 있었다. 민혁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영선이 서명란에 이름을 썼다. 종이를 민혁에게 건넸다. 민혁이 그것을 받으며 영선을 봤다. 이게 끝이에요? 아니. 영선이 민혁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다. 피아노 앞에 섰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교정을 위해 옆에 앉는 자리가 아니라 연주자가 앉는 자리에. 건반 뚜껑을 열었다. 민혁이 보고 있었다. 영선이 오른손을 건반 위에 올렸다. 왼손도 올렸다. 손목이 뻐근했다. 언제나처럼. 그런데 오늘은 그 뻐근함이 멈추는 이유가 되지 않았다. 첫 음을 눌렀다. 쇼팽 발라드 1번 첫 마디였다. 민혁이 첫 레슨에서 가져왔던 곡이었다. 영선이 수술 전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쳤던 곡이었다. 3년 동안 고난도 구간은 피해왔고 온전하게 처음부터 친 적이 없었다. 오늘은 피하지 않았다. 손목이 신호를 보냈다. 영선은 알았다. 알면서도 건반을 눌렀다. 고난도 구간이 시작됐다.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다. 수천 번 반복한 손가락은 손목이 보내는 신호보다 더 깊은 곳에 기억을 새겨두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았다. 전성기의 연주가 아니었다. 그러나 끊기지 않았다. 흘렀다. 민혁이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피아노를 보고 있었다. 영선은 그것을 느끼면서 치지 않았다. 민혁을 의식하지 않은 채로 쳤다. 처음으로 합숙에서 민혁 앞에서 건반을 짚었을 때도 두 사람의 손이 겹쳐 화음을 눌렀을 때도 의식하고 있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그냥 쳤다. 56년이 아니라 38년을 피아노와 살아온 사람이 쳤다. 2악장으로 넘어갔다. 손목이 더 강하게 신호를 보냈다. 영선은 그 신호를 호흡으로 눌렀다. 프레이징이 흘렀고 페달이 정확했으며 음악이 레슨실 안을 채웠다. 민혁이 2달 동안 배워온 그 음악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나오고 있었다. 3악장이 시작될 즈음 손목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신호를 보냈다. 영선이 멈췄다. 손을 건반 위에서 들었다.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레슨실이 조용해졌다. 뒤에서 민혁이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피아노 쪽으로 왔다. 영선 옆에 서는 게 느껴졌는데 영선은 건반을 보고 있었다. 민혁도 아무 말하지 않고 건반을 봤다. 왜 멈췄어요? 손목.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합숙에서 영선이 민혁에게 했던 말이었다. 영선은 그것을 알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민혁이 영선 옆에 앉았다. 연주자 자리가 아니라 교수가 앉는 옆자리에.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악보 없이 즉흥으로 낮은 음역대의 화음을 짚었다. 영선이 멈춘 자리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영선이 그것을 들으며 말했다. 콩쿨 나가면 3악장이 제일 중요해. 알아요. 거기서 내가 뭘 내놓는지가 입상을 결정해. 교수님이 방금 보여준 거요? 영선이 민혁을 봤다. 민혁도 영선을 봤다. 그 눈빛이 오늘 처음으로 어제와 달랐다. 계산이 없었다. 합숙에서 봤던 그 눈빛과도 달랐다. 지금 이 눈빛은 방금 영선의 연주를 들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피아노를 아는 사람이 자신이 닿지 못한 것을 들었을 때의 복잡하고 솔직한 눈빛. 교수님, 응, 저 사진 찍을 때 알았어요. 진짜로. 영선이 기다렸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는데. 뭐가? 민혁이 건반 위에서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다. 낮은 화음을 한 번 더 눌렀다가 놓으며 말했다. 합숙에서 교수님이 제 손 위에 손 얹고 같이 화음 눌렀을 때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계속 있었어요. 다른 이유 말고. 영선이 그 말을 받았다. 받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게 진심이었어도 사진은 썼잖아. 네. 민혁이 부정하지 않았다. 영선은 그 솔직함이 마음에 들면서 동시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 남자는 항상 이랬다. 계산과 솔직함이 같은 몸 안에 있었다.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영선은 끝까지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콩쿨 잘 쳐. 지도해 주실 거예요? 레슨 나오면. 민혁이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났다. 서명된 신청서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교수님, 응. 오늘 연주 무대에서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영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혁이 가방을 들고 레슨실을 나갔다. 발소리가 복도를 타고 멀어졌다. 영선은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봤다. 손목이 뻐근했다. 그러나 3년 만에 처음으로 그 뻐근함이 끝의 신호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민혁이 그것을 깨웠다는 것을 영선은 인정했다. 계산이 있었던 남자였고 사진을 썼던 남자였으며 레슨을 2번 빠진 남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목이 오늘 다시 건반을 눌렀다. 그것이 사실이었다. 영선이 오른손을 다시 건반 위에 올렸다. 누르지 않고 얹었다. 민혁이 처음 레슨을 마치고 나간 뒤 영선이 그 자리에 앉아 건반 위에 손을 얹었던 그날처럼. 그날과 지금 사이에 2달이 있었다. 합숙이 있었고 아침들이 있었으며 사진이 있었고 핸드폰 화면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영선은 아직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건반을 눌렀다. 혼자였다. 아무도 없는 레슨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오후에 쇼팽 발라드 1번을 처음 마디부터 다시 시작했다. 손목이 신호를 보낼 때까지 신호를 보내더라도 조금 더 멈추지 않았다. 피아노 소리가 레슨실 밖으로 흘러나갔다. 콩쿨은 1달 뒤였다. 민혁은 그날 이후 레슨을 빠지지 않았다. 정시에 왔고 악보를 준비해 왔으며 영선이 짚어주는 것들을 가져갔다. 합숙에서의 거리도 아니었고 사진을 꺼내던 날의 거리도 아니었다. 그냥 레슨이었다. 교수와 제자 사이의 적당한 거리에서 피아노 소리만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슨이 끝나고 민혁이 나가려다 멈췄다. 교수님, 응. 저 오늘 사막장에서 뭔가 달라진 거 느꼈어요. 어디서? 교수님이 방금 보여줬을 때 그게 들렸어요. 그게 뭔지. 영선이 악보를 덮으며 말했다. 뭐였어? 민혁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 곡이 어디서 오는지요. 교수님 안에서 어디서 오는지. 영선은 그 말을 받았다. 이 남자가 계산 없이 말할 때와 계산이 있을 때를 이제는 구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계산이 없었다. 피아노를 아는 사람이 음악에 대해 말할 때의 눈빛이었다. 다음 주에 사막장 다시 가져와. 네. 민혁이 나갔다. 영선은 레슨실에 혼자 남아 피아노를 봤다. 민혁이 1달 뒤 무대 위에서 저 사막장을 칠 것이었다. 그 안에 영선이 2달 동안 짚어준 것들이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어딘가에 합숙의 밤들이 2사람의 손이 겹쳐 눌렀던 화음이, 불협화음이 달라진 아침들이 녹아있을 것이었다. 음악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무대 위에서 나오는 소리는 악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것들에서 나왔다. 영선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민혁은 아직 배우는 중이었다. 레슨은 끝났다. 누가 누구를 가르친 건지는 끝나고 나서도
영선은 몰랐다.